이 개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늘 불거지는 논란, 바로 난개발입니다. 부산은 특히 초고층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최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층수 제한 조례가 보류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상정한 서지연 시의원과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개발이냐 난개발이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초고층 건물이라고 해서 이게 다 난개발인가 이렇게 보기도 또 힘든 측면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 개발과 난개발, 그 기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에서 75% 이상이 이제 관광으로 귀결이 되는 도시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발과 이 난개발을 좀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아무래도 이 자연 경관에 대한 보존과 활용일 것입니다. 자연 경관과 이제 조화가 이루어지는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나 빌딩 숲을 좀 무리하게 이렇게 세워가면서 자연 경관까지 훼손하고 우리 공공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의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우리 도시의 성장 잠재력인 이 관광 자원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오히려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난개발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나 다들 아시겠지만 산과 또 바다가 어우러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그런 환경을 다 가진 대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예. 그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층수 제한하자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고, 지난해에도 경관을 훼손하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하자라는 조례를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막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건설업계의 이 상황, 이런 여건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역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업계나 건설 업계에서의 반발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도 중층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동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중층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층 주택이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정도로만 좀 소극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종 주거 지역인 일반 주거 지역인 중고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과는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우리 국토법과 도시계획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보다 일치시키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의 시도였는데 이 부분이 막힌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 업계 입장에서는 초고층, 고층이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을 테니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그 고층 건물을 담보를 해줘야 건설업계 사정이 나아질 것인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일단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정확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특히 우리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띠고 있는 관광 자원으로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바다나 산, 강과 같은 이러한 경관을 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제 통합심의위원회나 주택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될 때 층수에 대한 부분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좀 있어 왔고요. 사실은 현행 법령상으로도 도시계획 조례에 한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법에서도 조례에 의하여 15층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가 이번에 조례를 좀 보류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좀 명문화가 되는 부분은 좀 지연이 되었는데 노인과 아파트라는 오명을 좀 적극적으로 벗어나고 보다 우리 자연 경관과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해운대가 단일 행정 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초고층 건물이 많은, 오히려 서울보다 많죠. 초고층 건물에 대한 시각이 다양합니다. 두바이나 홍콩, 세계적인 대도시들 중에 초고층 건물로 어떤 도시의 상징성을 만들어내는 곳들. 부산도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왔던 것이 있어요, 초고층 건물이.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난개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시각을 가진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좀 도시의 상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만 예로 주셨던 두바이나 홍콩을 비롯해서 뭐 도쿄 그리고 예. 맨하탄과 같은 곳의 고층 건축물들은 보통 쇼핑몰이나 사무실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에게도 좀 열려 있는 공간이라서 예. 관광 자원의 가치도 좀 녹아 있는 반면에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나 수익이 좀 목적으로 이 경관을 좀 사유화하기 위한 아파트 개발이 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계속해서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늘 그래왔죠. 네, 예.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개발 계획과도 좀 상충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군요. 그러니까 상업지구로 계획을 했을 때 그 기능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사실은 뭐 센텀도 그렇고 네. 때마다 특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었고 그걸 어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좀 변질돼 왔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난해 부산시가 원도심 주변 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폐지하거나 완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 상반기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죠. 네, 이번에 부산시에서 이제 도시관리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변경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고도지구로 이제 제한이 되어 왔었던 원도심과 삼복도로 일대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네. 거의 50여 년 만에 이 부분의 제한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도지구가 제한이 될 때는 이제 바다에 대한 조망권과 그리고 미관을 좀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제한이 되어 왔었는데 예. 아무래도 인구 구조나 그 현재 도시의 흐름이 좀 변화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론까지도 수렴을 해서 예.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네. 공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사업 진행될 때마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 또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어요. 또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상황마다 또 다릅니다. 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오히려 이제 고도제한을 이제 좀 풀어달라, 개발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의견도 많죠. 네, 아무래도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동부산과 서부산에 대한 그 경기 불균형도 심각한 데다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해서 원주민들이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유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제한 때문이었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좀 보장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고 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보다 할 수 있으면서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달라라는 취지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해서 북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개발 수혜를 좀 함께 누리고자 하는 부분도 좀 투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충분히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타당한 부분도 있죠. 사실은. 네, 지금 북한 재개발에 대한 도시 계획과 좀 상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조화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고도지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이미 고층의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그리고 현재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도 좀 총체적으로 고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항상 해안가입니다. 지금 마린시티에 또 들어설 예정인 초고층 건물을 두고는 이제 그 주민들이 어떤 생명권이나 교통 또 안전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층 건물들로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과 비슷한 높이거나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마린시티는 자연 재난 특히 태풍에 대한 부분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재난 관리 구역으로도 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안제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도 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8년이 걸린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사무실이나 상가가 아닌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부 시민만을 위한 특혜성으로 국비나 시비가 투여될 수 없다라는 사회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초고층 건물들의 지속적인 개발이 아파트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이익만을 보게 되면서 공공재나 국민을 위한 가치는 좀 저해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LC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공공기업 일정 부분을 약속을 받고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사유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혜택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공재로서의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 해안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니까.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앞으로의 부산 도시개발 사실은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100년 대계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부산과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다면요. 우선은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좀 총체적인 시각으로,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도시 브랜드에 맞춰서 도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높이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7층에서 15층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12층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시가 보다 총체적인 그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과 또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분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조화인 것 같습니다. 네. 수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지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